우유는 완전 식품일까? 동물성 식품인 우유, 요구르트, 치즈, 버터, 계란의 진실을 알아야 한다. 지구상의 어떠한 포유류도 다 자란 후에 어미의 젖을 먹지 않는다. 자연의 법칙에 따라 영양학적으로 얻을 게 없기 때문이다. 소와 닭은 집단 사육과 유전자 변형된 사료를 먹으며 자란다. 빨리 키우기 위해 각종 항생제와 화학품이 주입된다. 치명적인 독소들이 고스란히 우유와 계란에 쌓인다. 우유를 원료로 한 유제품에도 문제가 생긴다. 영양을 위해 매일 먹을 필요가 없는 동물성 식품이다. 섭취 시에는 유기농 친환경 동물복지 인증 제품을 확인해서 먹는 게 중요하다. 부모에게 가장 불편한 진실. 초등학교 3명 자녀를 둔 엄마와 나눈 상담이다. 자녀 모두 비염으로 병원 약을 먹은 지 수년째인데 차도가 없었다. 공통적으로 두통과 구토, 속이 불편하다는 점이 있었다. 아이들 성장을 위해 우유를 마시게 했고 치즈와 계란도 매일 섭취했다. 3명 모두 고기를 좋아하고 채소를 잘 먹지 않았다. 아이스크림, 치킨, 피자, 콜라를 즐겨 먹었다. 유제품류인 우유, 치즈, 계란 등과 육류의 섭취를 완전히 제한했다. 2주 후 아이들 모두 두통 및 구토 증상이 사라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자녀의 건강 상담 중 부모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해줄 때가 있다. 그중 설명하는데 시간 할애를 많이 하는 것이 우유다. 두통과 복통, 소화불량, 설사를 자주 호소하지만 병원에서는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완전 식품이라고 믿고 있는 우유 섭취를 중단할 것을 권유하기란 쉽지가 않다. 우유뿐만 아니라 치즈와 버터,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류가 다 해당된다. 부모의 흔한 반응 중 하나는 학교에서 무상급식으로 나와 먹을 수밖에 없다는 항변이다. 여전히 50%가 넘는 초등학교에서 우유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우유급식이 행복추구권, 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는 시민단체의 진정을 받아들였다. 알레르기나 채식주의로 우유급식을 하지 않는 학생에게 대안 제시를 하라는 결정이다. 우유가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은 2000년대에 들어 바뀌기 시작했다. 생산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우유가 주는 효과와 부작용에 관심이 증가한 결과다. 우유급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사업이다. 낙농업계와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정치적 결정이 따른다는 것을 뜻한다. 국가 예산이 특정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문제가 있다. 무상급식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것에 관심이 생긴 것이다. 2022년 무상우유 대신 바우처 지급으로의 정책화 추진에 대한 결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 예산을 특정 품목 소비에만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1970년대에 낙농업계 발전을 위해 시작된 우유 무상급식이 더 이상 아이들 성장의 필수 요소가 아님을 뜻한다. 성인이 돼서도 우유 섭취는 필요하다고 말한다. 칼슘 공급을 통해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으니 특히 중장년층 여성들에게 섭취를 장려한다. 진실은 무엇인지 알고 먹어야 하는 것이 유제품이다. 우유를 포함한 유제품의 유해성. 우선 우유에 든 카세인이라는 단백질을 알아야 한다. 모유에도 뼈 성장을 위한 카세인은 들어있다. 문제는 우유에는 모유보다 카세인이 300배가 많이 있다. 우유는 위가 4개로 구성된 소가 소화 흡수를 잘할 수 있다. 모유는 사람이 먹는 것이고 우유는 송아지가 먹는 화학적 성분 구성을 뜻한다. 카세인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소모되어야 한다. 끈적거리는 점막 형태의 물질은 장의 기능을 떨어뜨린다. 남아서 독소가 되어 몸에 저장되어 암을 유발한다. 특히 항생제를 많이 맞은 소의 경우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생우유를 마셨을 때 나타나지 않는 충치가 살균 우유를 마셨을 때 생기는 연구 결과가 1930년대에 이미 밝혀졌다. 유제품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살균 처리 과정이다. 유통 공급 과정에서 오염될 위험은 낮추지만 우유 단백질을 변성시키고 유익한 장내 세균을 모두 파괴한다. 우유에 든 칼슘과 단백질인 카세인도 제대로 흡수와 소화를 할 수 없게 만든다. 비타민 함량은 떨어뜨리고 혈당은 높인다. 살균뿐만 아니라 크림층을 분리되지 않게 억제하는 균질화 공정도 우유의 변성을 가져와 인체에 부작용을 끼친다. 우유의 주요 기능은 칼슘 공급이라 배워왔다. 치아가 잘 자라고 뼈 발육에 도움을 주니 성장 과정에 필수라는 논리다. 우유의 칼슘은 카세인과 결합되어 있다. 모유 함량의 300배인 카세인이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 살균과 균질화 공정은 칼슘의 질을 낮추고 흡수를 어렵게 만든다. 채소, 과일식만으로도 충분히 칼슘 섭취가 가능하다. 견과류를 추가해주면 절대 칼슘 결핍은 생기지 않는다. 단순히 칼슘을 위해 소화 흡수를 위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고 부작용이 생기는 우유를 먹을 필요가 없다. 소는 풀을 통해 모든 영양분을 얻는 것을 기억하자. 우유를 가공해 만든 치즈에서 곰팡이 독소가 발견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단백질인 카세인의 변성이 우유보다 훨씬 커진다. 특히나 치즈에 든 카세인은 젖소가 먹은 사료에 있던 곰팡이 독소를 높인다. 달걀 역시 우리가 원래 매일 먹어왔던 음식은 아니다. 400만 년 동안 인간의 몸은 가장 필요하고 효율적인 음식으로 에너지원을 공급하게 진화해왔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대립하는 식품이다. 달걀은 현대산업이 만든 상업적 식품에 불과하다. 특히 비소와 황이 함유된 달걀은 간과 콩팥에 치명적인 독소로 작용한다. 동물성 식품의 올바른 섭취 방법. 앞선 목차에서 살아있는 진짜 음식은 효소 반응이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효소는 42도에서 기능을 잃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유제품이 가짜 음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단순 가열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각종 화학 첨가제를 만나 독소를 유발하는 것은 치명적이다. 동물성 식품은 세포막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만들어낸다. 혈관을 막히게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매일 먹는 과잉 섭취에서 모든 것이 출발한다. 그나마 안전하게 먹을 방법을 알아야 한다. 우유와 계란을 먹고 싶다면 가장 첫 번째로 동물복지 인증이 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케이지에 갇혀 살충제나 항생제가 들어간 사료를 먹으면서 사육되지 않음을 뜻한다. 계란의 경우 껍질에 각인된 번호를 통해 사육 환경을 알 수 있다. 목초를 먹이고 자연 방사한 상태의 소에서 나온 유기농 우유를 먹어야 한다. 좁은 케이지에 갇혀 스트레스를 받은 닭이 낳은 달걀을 피해야 한다. 식품업계가 유기농 무항생제, 친환경 동물복지 제품으로 차별화를 주는 것은 높은 판매 가격 때문만은 아니다. 그만큼 기존의 제품들이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확인되었음을 뜻한다. 계란은 고단백질이므로 다른 단백질 식품과 함께 먹지 않아야 한다. 마가린에 구운 빵에 계란 프라이, 고구마나 감자가 들어간 토스트를 말한다. 여기에 설탕까지 들어가면 정말 맛은 있지만 몸에는 최악의 조합이다. 계란은 채소와 야채와 함께 먹을 때 가장 좋다. 유제품도 다른 농축 음식과 배합하지 않아야 한다. 우유와 빵, 우유와 시리얼, 우유와 케이크 조합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우유는 순수하게 그 자체만 먹을 때 부작용이 최소화된다. 우유나 치즈의 색깔이 들어간 것은 절대 먹지 않아야 한다. 요구르트나 요거트의 경우 당이 첨가된 제품은 피한다. 화학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은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이 가장 좋다. 유제품의 대부분은 산성식품이다.
칼슘은 산성물질을 중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칼슘 섭취를 위해 우유, 치즈를 먹지만 도리어 흡수를 위해 몸 안에 칼슘이 소모된다. 유제품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다고 광고할 뿐 소화를 위해 몸에 있는 칼슘이 소모된다는 것은 말해주지 않는다. 버터는 지방이라 중성에 속한다. 단백질보다는 탄수화물과 함께 먹는 것이 소화에 좋다. 고기와 먹는 것보다는 통곡물과 먹어야 한다. 가공 처리가 안 되고 화학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는 유제품을 구하기란 어렵다. 그렇다면 가장 살아있는 음식, 채소 과일식을 하는 것이 정답이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 의학계는 모유보다 우유가 몸에 좋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모든 분유 제품에 모유가 아기에게 가장 좋은 식품입니다 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미국에서 발달한 낙농업계와 축산업계는 아주 오랫동안 소비자에게 진실을 감춰왔다. 건강에 좋다는 가공된 유제품들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알레르기와 비염, 천식 등 만성질환이 우유와 계란 등을 끊으면서 사라지는 사례는 이미 셀 수 없을 정도다. 우리는 원래 먹어왔던 채소 과일식으로 돌아갈 때다.